예, 미중 갈등 고조와 호실적 랠리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시장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열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판단을 좀 해볼 텐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00선 어느 정도는 탈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잘 뚫어낼 수 있는가,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 강세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 아니면 이제 이게 고점이다? 이 둘 중에서요. 우선 2200선에 대한 부담을 왜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난 3월 이후에 지수가 4개월 동안 급등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코스피 시초가가 2201포인트였습니다. 결국은 지난 700포인트에 대한 회복 쪽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연초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가 예. 좀 이런 시각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질문을 주신 강세장과 상승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형적인 강세장이죠. 말 그대로 시장에 좋지 않은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고 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보자라는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성격은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이 상승장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강세장과 상승장은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세장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발생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 기간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길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장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려면 경기도 좋아야 하고 기업 실적도 늘어나는 이런 경기와 주식시장이 방향성이 동행하는 이런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우리가 상승장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실물 경기의 호재까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미 상승장. 아시는 것처럼 예. 지금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간극이 벌어져 가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는 상승장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 대신 강세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강세장이라는 판단이시라면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 국면이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이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시 뒤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코스피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가 마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그 관련 뉴스 등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장 뭐 영사관 폐쇄 관련된 뉴스도 전해졌고 예. 8월부터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5개 기업들에 대한 제품의 거래 정지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예. 결국 이런 내용 속에 양국 정상들 간에 다소 좀 날선 발언 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교역량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문제는 양측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문제겠죠. 대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던 재선을 못하던지 간에 2기 정국이 구성되는 2021년 이후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판을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이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 미중을 둘러싼 여러 뉴스 등은 극과 극을 조금 오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신선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주식 시장을 제한하거나 좀 경색시키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제한적이고 단지 시장에서 조금 인지를 한다라면은 변동성 정도는 만들 수가 있겠다. 뭐 구조적인 침체를 만드는데 어떤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학습 효과 측면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뭐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발작 정도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 유발을 할 만한 길게 끌고 갈 만한 이제 변수로 미중 갈등을 보셨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EU도 지금 1,000조 원대 구제 기금 협상에 합의를 했고 미국도 지금 5차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현재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돈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문제고요. 대신 지난 일주일 사이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유럽에서 기금이 조성된과 동시에 유로화가 강세가 만들어졌고 이 영향이 즉각적으로 달러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 약세. 그렇죠. 예. 국내에서의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가 실제적인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지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달러의 강세가 둔화될 수만 있다라면 현재 미국에 집중되었었던 자금이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분산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은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당장 우리가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의 국내 유동성은 많이 보강됐던 측면 등이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이번 유로화 강세 전환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이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기조적으로 둔화를 이어가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환율 상황들 점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 실적들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KB금융도 괜찮게 호실적을 내놨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예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만한 건지도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 뿐이지.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그렇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예.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본다라면 올해 2분기 실적은 지금 1분기와 조금 비슷한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2분기가 코로나19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은 정말 잘 나온 실적이라는 게 맞겠죠.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자면 한 27%는 감소를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을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또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좀 실어보자라면은 영업 측면에 있어서의 도움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감소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업 활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비경상적인 이익과 그리고 비용 관리를 잘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영끌했다라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습니다. 잘 그러면 지켜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 구조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뀌어 왔다. 이 상황에서 추후 경제가 정상화되어 왔고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된다면은 이익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잠재력 정도를 확인했다라는 것이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타격을 어느 정도 잘 버텨냈고 선방하는 정도로까지만 보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다 살아나야겠죠. 이제 대형주에 국한된 호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또한 중립적인 이슈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고민이 되네요.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까? 앞서서 시장의 완전한 강세 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주셔서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지금 유동성의 힘이 길러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대신 현재 시장 구간마다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는 없다. 이거를 꼭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200선이 넘어가고 나선 우리 국내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가 기여했을 때 시장이 조금 더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시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22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그로스 성장 중심에 대한 산업 등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쪽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들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200이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좀 싸 보이는 거를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속에서 밸류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영향 속에서 최근에 뭐 일부 소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나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해당되는 산업이 좋아 보여서라기보다는 밸류의 갭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바벨 전략의 일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구간별로 나눠서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은 언제든지 충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길러놨다라는 등을 이해하신다라면 뭐 8월에 조정이 나온다, 오늘 주가가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좀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수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말씀대로라면 2200선이 밀렸을 때는 지금 고밸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술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관점이고 그 2200선 위에서 뭔가 강하게 나온다면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가치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주셨어요.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지수상으로는 힘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별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게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